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회원인 상은이 엄마 강선이라고 합니다. 그 참사 나고 나서 11월 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거의 한 달 동안은 거의 외부 출입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상은이 아빠가 어떤 기사에 민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도와주시려고 참사 피해자 되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참사 관련한 그 소송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론해 주시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이랬던 거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답변을 옆에 계시면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 부모인데, 아이를 잃은 부모인데, 저희를 또 이제 약간 부모처럼 그 현장에서는 챙겨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좀 남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라고 하고요. 2019년에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재판을 받았고요. 저는 사실 변호사님을 한 번도 살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지적이고 무섭고 날카롭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근데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엄청 염려를 많이 하면서 다가오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분 같은 분이라면 같이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 교회법이라는 게 신앙의 특수성 막 이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다 신앙의 특수성이라고 퉁쳐버리는 막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법 안에서 어떤 게 반인권적인 부분인지 또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뭐랄까 재판을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제가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해가면서 많이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판결이 늘 이제 패소를 좀 쭉쭉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근래에 출교 무효 소송 고등법원 판결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석영 활동가입니다. 2023년에 8월 말에 동료지원과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삭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지원과 투쟁 시작식부터 끊이지 않는 싸움을 했고요. 9월 18일에 장애인 고용공단에 들어가서 이정식 장관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나와주지도 않았고 들어주지도 않아서 점거 농성을 하다가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연행되는 거라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못 나올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특수 폭행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되게 단순한 단어들로 다뤄지는 것들이 이 두려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었었고 그 막 사방간대 다 전화했었을 때 가장 먼저 사실 달려와 주신 곳이 민변 공익센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경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이 투쟁이 굉장히 정당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입증해낸 과정들이었. 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내부에서는 힘을 많이 얻었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올라온 31살 김건우입니다. 그 예전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한테 구속당하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었는데 그때 여기 민변 시민변론센터에서 도움받고 무죄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에 인터뷰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최초로 유가족들을 경찰이 잡아간 날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차단 행위도 심했고 경찰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었던 날인데 그날이 또 청운동이니까 청와대랑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가까이 청와대로 가니까
경찰들이 훨씬 더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느냐 하는데 경찰이 막 제 멱살을 잡고 막.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이제 이성이 끈이 풀어지면서 넘어뜨린 거죠. 저 경찰을. 거기 있는 경찰을. 그러면서 이제 넘어뜨리니까 경찰들 한 너댓 명이 한꺼번에 저를 잡고 그대로 바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 경찰들이 그 달고 있는 뭐라고 하죠? 멀티캠인가요? 그거로 제 멱살을 잡은 영상을 확보해낸 거예요. 그게 그 재판장에서 딱 틀어지는데 그때가 조금 많이 찡했습니다. 카메라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경관에 이 착용하는 멀티캠도 있지만 다른 경관들이 착용한 멀티캠들이 다 있어요. 그게 1시간짜리가 아니에요. 몇 시간짜리예요. 그리고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영상이 판독하는 게 엄청 어렵고 그때 그거를 새벽까지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밝혀내신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으로 이번 민변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30대 직장인 여성이고요. 저는 작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굉장히 분노를 해서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신고를 받아 경찰청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말하는 그 장소에서 성적 모욕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갔던 것 뿐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거냐라는 약간 몰아가기식의 조사에 굉장히 분노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사실 조금 용기가 있었는데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현재 진행형이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뭐 A학교 투쟁장에서라든지 조금 연행당했던 분들이 고초를 겪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에 제대로 응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조언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드렸을 때 이제 동행해 주시겠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네, 위로를 받았고요. 거기 현장에서도 제가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말문이 막혔을 때 이제 변호사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든든했었습니다. 네. 저 탄핵강전 전이라면 조금 잘 약간 변호사 이미지에서는 약간 멀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 탄핵광장을 겪으면서 노란 조끼 입으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굉장히 믿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영화 찍는 정윤석입니다. 네. 2024년 12월에 이제 계엄 터진 날 이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계속 탄핵 정국을 찍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지지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구속영장 때문에 이제 서부지법 앞에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현장까지 같이 찍었고 현장에 있다가 네, 체포됐습니다. 네. 예술가의 권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민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또 실제로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영화를 찍을 때 제 영화 주인공도 국가보안법으로 되게 오랫동안 고생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1심 때 사람들 많이 오지 2심, 3심 선고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외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촬영 핑계 대고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촬영 핑계를 그 주인공 옆에 많이 있어줬어요.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변호인단한테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외롭지 않게 그리고 힘든 얘기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명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사건은 1982년도니까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입니다. 이북이 수풍댐에서 전기가 원활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은 얘기인데 아버지를 데려다가
불법 고문하고 찬양 공부죄로 그래서 이제 죄가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 일을 제 필생에 제가 죽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게 민변이었는데요. 제가 아버지 재판 기록을 수천 장을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신주단지 모시고 제가 가지고 다녔죠. 결국 그 서 변호사님이 한번 보시자고 해서 그걸 들여서 이 재판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도움으로 제가 이 아버지 40년 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죠. 아버지가 저를 밖에 좀 나가자고 그러셔.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로 제가 이제 밀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더니 너 하느님이 너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그 밀고를 하고 했다는 그 정보원이나 또 그 경찰들, 고문 경찰들이 저렇게 멀쩡하고 나는 내가 먼저 이렇게 죽는다는 게 나는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적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근데 김성주 변호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죠. 선생님 돌아가셔도 아버지께 이제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되돌리고 싶은 말씀이죠. 변호사님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좋은 결과가 어려웠을 겁니다. 제 이름은 설희태입니다. 제 아들은 이름이 설동진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국제협력단 제도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느 나라냐고 내가 물으니까 카자흐스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어 교사로 그 국가가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강도가 나는 배우자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놈은 화물칸에 실려왔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강현입니다. 저희 아들이 코이카를 통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스리랑카에서 그 낙뢰가 심한 지역에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하던 중에 낙뢰 사고로 숨을 거둔 김영우 아버지입니다. 그 설희태 아버님을 만나서 서로 가슴앓이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거 그냥 넘어가면 네가 안 되겠지 않겠냐 해서 민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는 외교부였습니다. 그 법률의 자문을 우리 서채원 변호사님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법을 모르니까 외교부에 가면은 외교부에서 똑같은 소리만 하거든요. 자기가 할 일이 없다 해주고 싶어도 그 되는 테두리 안에서 법 조항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해서 국회에 갈 때, 외교부에 갈 때 같이 동참을 하셔서 저희 손발에서 많이 대주셨죠. 네, 그래서 그 법률이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국회에 상정이 됐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순직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My name is Sokhem Sor. I am living in Ansan, and I am now the refugee, the recognition refugee. I come to Korea since 2015. So now it's about 10 years living in Korea. Yeah.
there are a lot of Cambodians living in Korea, about 70,000 of Cambodians living in Korea, and most of them are the young people and the migrant worker, and they all want to change Cambodia, want to change especially the political issue from the dictatorship into democracy. I come to this center, Minh Myen Center, to ask for help in year 2018. Yeah, because at that time the Cambodian court, the Phnom Penh Municipal Court, they order a list of our activists in Korea, including me. They order a lot of people to go back home and to go to the court, but we cannot go. So at that time we need help from the center. Yeah, the Minh Myen give us many help and support, especially with the legal base, since we are in trouble with the visa of staying. So we feel very, very hard and we don't know what to do. So when we come to the Minh Myen office center for discussion, the center always give us the good solution and tell us what to do. 네, 변론 센터가 10주년을 맞는데 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회니까, 개인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회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민변의 우리 변호사님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런 빛과 소금 노릇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어떤 거를 제안하거나 할 게 크게 없을 정도로 지금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항상 응원하고, 그냥 무죄 받아서 제 변호사 선임료 다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판에 걸리면 당사자는 탁 멘붕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뭔가 길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잘 보여주시는, 그리고 짚어주시는, 그리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있어,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민변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싶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정말 민변의 문을 두드려라. 저는 올라서 못 오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참사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저희 사회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보호받으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들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치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네, 영역을 넓혀 나가시면 감사하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Good, how can I say? I wish and I pray for the Minh Myen Center to be grow well and have more wisdom to do more activity that can help the migrant and foreigner living in Korea. 좀 사회적으로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권리의 주체로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좀 밀도 있게 함께 좀 협업하거나 논의하거나 좀 발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모두가 우리끼리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 이야기를 정확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0년, 30년, 50년, 100년 민변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억울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민변으로 승승장구 발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을 걸어보고 기대를 합니다.